선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국가시험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 여쭤볼 수 있을까요? 네. 네, 이번에 본격적인 국시 준비 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저는 공부를 좀 많이 안 해가지고 한 6개월 정도 좀 길게 잡고 여유롭게 준비를 했어요. 그 다음에 선배님만의 공부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제일 양이 많고 광범위한 게 성인간호학이라는 과목인데요. 저가 이제 성인간호학 자체가 일단 2학년, 3학년, 4학년까지 계속 무한 루트로 계속 배우는 게 성인간호학인데 양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저는 2학년, 3학년 때 공부를 하다가 4학년 초까지도 공부를 아예 책이란 책은 쳐다도 안 봤거든요. 근데 이제 막상 저는 국가고시라는 벽이 있고 그거를 이제 허물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너무 기초가 없다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냐면 애들하고도 말을 하는데 저는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저가 뭔 말을 하고 있지? 난 뭔 말을 알아들어야 될까? 그래서 너무 답답해갖고 저는 문제집을 하나 샀어요. 문제집을 하나 사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처음부터 늦었다 생각 안 하고 1단원부터 12단원까지 이렇게 계획표를 잡아가지고 거기에 맞게 계속 제가 무한적으로 반복하고 만약에 모르는 게 있다 싶으면은 유튜브를 통해서 이해가 돕기 위한 그런 자료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영상들을 그런 거 찾아보고 이것도 정 모르겠다 싶으면은 그거를 메모해놨다가 교수님한테 혼나더라도 물어보고 왜 이것도 몰랐냐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제가 이렇게 배워왔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어려운 게 저 같은 경우는 아예 기초가 없다 보니까 일단은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게 뭐냐면은 그 핵심 요약집이라고 퍼시픽에 있는 요약집 따로 문제집 따로가 있어요. 네. 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표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표 같은 경우를 제가 이제 이렇게 일일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PDF 파일을 만들었어요. 이거를 복사를 해가지고 정말 중요한 것, 이런 거 다 중요한 거거든요. 네. 수시로 가방에 넣어 다니면서 보면은 되게 간편하고 좋았어요. 이것도 이렇게 하는데도 솔직히 하는데 한 얼마 걸리지도 않거든요. 근데 이거를 계속 들고 다니면서 보니까 언제부터는 안 보고도 이게 그려지더라고요. 이번에 국가고시 시험 칠 때도 여기서도 엄청나게 많이 나왔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학교 시험은 학교 시험대로 공부하면 되는데 그 부분적으로 자세히 내는 게 학교 시험이잖아요. 네. 근데 국가고시는 되게 범위는 많고 내야 되는 문항수도 많기 때문에 정말 기본적인 베이스인 그런 문제들만 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 공부를 하려면은 뭐 좁게 보지 말고 넓게 봐가지고 기본적인 개념만 알고 있어도 평균 이상은 넘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학교 다니면서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게 저도 처음에는 그랬거든요. 교수님들이 PPT를 띄워놓고 이게 준비하려면 사진을 찍거든요. 네. 간혹 보다 그런 거 볼 수 있는데 솔직히 사진 찍고 나서 집에 와서 보는 사람 한 명도 없거든요. 나중에 하면 삭제하기 바쁘지 그거 보는 사람 솔직히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쟤처럼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들면은 그만큼 좋은 게 없다고 생각해요. 다 배우고 나면은 성인간호학도 거기서 거기에요. 그리고 제일 먼저 시작해야 되는 것도 성인간호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여성간호, 그다음에 뭐 지학사회 간호 이런 건 아닐지 몰라도 여성간호, 정신간호, 그냥 뭐 다른 과목들이랑 연관이 돼 있어갖고 이게 기본 베이스인 과목이라 생각해요. 네, 그러네요. 이번에 국가시험에서 성인간호학 65점을 맞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번 시험 준비로 되게 힘들 때 멘탈 관리 방법이 궁금한데 혹시 여쭤볼 수 있을까요? 멘탈 당연히 힘들죠. 저 같은 경우에는 방학 때부터 공부했으니까 하루 종일 놀면 학교를 안 가니까 또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안 가가지고 어떻게 보면 남들 놀 때 저는 이제 뒤늦어지니까 공부를 더 열심히 했잖아요. 저는 이제 일상이 어떻게 됐냐면 아침 10시에 카페를 가서 공부해가지고 친해졌어요. 어떻게 친해졌냐면 알바생이 저를 알아볼 정도로 걔가 출근하고 걔가 퇴근하면 저도 퇴근 그런 식으로 올라갔거든요. 그걸 무한반복 하다 보니까 어느새 보면은 제 모의고사 성적이 올라가 있고 근데 멘탈 관리라면은 정말 힘들거든요. 제가 이렇게 주로 일주로 치면은 하루는 놀자 대신 6일 동안은 나태해지지 말자. 그 하루를 제가 잡아서 뭐 술을 먹거나 어디 놀러 가거나 아니 뭐 게임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그런 걸 딱 목표 삼아갖고 내가 이거 6일 동안 하려면 이 하루는 나한테 주는 보상이다. 그러면서 버티다 보니까 내일이 국가고시가 됐어요.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취업하셨는데 네. 신입 간호사로 좀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그것도 말씀드리면은 이게 정말
1차적으로 중요한 게 병원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2차적으로 중요한 게 부서가 중요하다 생각하고 근데 제일 중요하다 생각은 솔직히 사람이라 생각하거든요. 얼마나 좋은 병원을 가서 얼마나 좋은 과를 가서도 근데 만약에 사람이 안 좋아버리면은 다 퇴사하기 일보 직전이라고. 왜냐면은 지금 현재 졸업생도 그렇고 제가 있는 동기들도 그렇고 퇴사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거의 일이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뭐 무조건 사람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지금 사람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일단은 학생이니까 무조건 자기는 좋은 병원 가고 싶잖아요. 뭐 빅5 가고 싶고 어디 대학병원 가고 싶고 물론 제일 좋은 케이스는 거기 가서 적응도 잘하고 하면 제일 좋은 케이스지만 그 길이 힘들다 생각하면은 자기가 정말 관심 있는 파트 있잖아요. 뭐 수술실이면 수술실, ER, 응급실이면 응급실, 중환자실이면 중환자실 그 파트를 선택해가지고 집 가까운 데로 가는 게 제일 좋다 생각하고 그 가서도 만약에 안 맞잖아요. 자기랑 사람들도 안 맞고 그러면은 굳이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막 일어나면은 세상의 모든 게 짜증나고 그러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까지 버틸 이유는 없고 간호사라는 게 일단 이직도 쉽고 자기에 맞는 길을 찾아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네. 그러니까 가서 힘들다고 정말 내가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 곳 옮겨가지고 자신에게 맞는 그런 파트 그런 부서 그런 데 가서 찾는 것도 제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 생각해요. 혹시 이번에 어떤 부서로 가게 되셨는지? 저는 그 남자라는 게 이제 특색 자체가 그 특수 파트로 많이 빠지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입사하기 전에 그걸 물어본단 말이에요. 어디 파트에 관심 있냐. 저는 이제 수술실, 응급실, 중환자실 이렇게 남자들이 많이 가는데 이왕 가는 거 수술실이 약간 멋있잖아요. 그래서 수술실을 지원했는데 원티드로 바로 뽑아주셔가지고 수술실을 갔어요. 근데 저는 수술실 실습을 안 해봤고 여기가 뭐 하는지도 몰랐어요. 네. 갔는데 진짜 저는 당연히 3교대인 줄 알았거든요. 네. 3교대가 아니더라고요. 그냥 공무원 일정표 그대로고 주말은 꼭 쉬고 그다음에 이게 쉬는 날이 되게 많으니까 이게 워라벨이라고 하죠. 솔직히 좀 워라벨이 되게 많고 더군다나 사람도 좋으니까 되게 저한테는 되게 부서가 많고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중요하다 했잖아요. 네. 각자 파트마다 정말 다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대신 저희는 그렇게 하는 대신 노는 날이 많으니까 급여가 적을 테고 대신 삶의 활력도 높아지는 거고 대신 중환자실로 가면 일이 되게 바쁘지만 그만큼 페이를 많이 받는 거고 자기의 스타일에 따라 자기가 어디과를 가서 이게 맞다 생각하면 거기에서 올해 최소한 1년 무조건 1년 딱 1년 뒤 뭐 딴 데 간다고 어디 말을 안 해요. 1년 전에 그만둬버리면은 경력으로 쳐지지가 않으니까 최대한 거기서 1년을 버텨보고 네. 어딜 자기가 맞는 부서로 이동해가지고 개척해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재학생인데 모의고사 오선 못하는 방법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를 정리하는 게 사람마다 천차만별로 정말 틀린데 저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 틀린 문제를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손을 썼거든요. 남들 다 그렇게 하니까. 근데 저는 쓰는 것보다 그 쓰는 시간에 차라리 한 개라도 더 보자. 시간 아깝다. 그래서 생각가지고 이렇게 저는 문제 이게 다 점별로 돼 있는 게 저 같은 다 문제거든요. 한 문제 한 문제. 이게 문제면은 이게 답이고 이 답인데도 이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제가 인터넷 찾아보고 이게 맞냐 안 맞냐 아니면 문제집을 찾아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교과서를 찾아보고 이렇게 쭉 이렇게 나열했어요. 근데 정말 어디 문제집을 가도 정말 나올 것 같다. 네. 나올 것 같다 이러면 나온다. 그런 거 같은 건 이렇게 별표를 치고 이거 다 중요한데 그 안에서도 중요한 거는 이렇게 빨간색 표 이렇게 하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아본 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분홍색으로 색깔별로 이렇게 자기가 그 색깔에 의미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네. 그런 걸 딱 정해놓고 이렇게 쭉 하면은 틀린 거 많죠. 이런 것도 이제 제가 틀린 건 아닌데 찍어서 맞은 문제. 그럼 Q&A로 넣었어요. 왜냐면은 내가 어떻게 맞았지? 그래갖고 이런 것도 또 이제 알아보고 이러면서 이제 다 중요한 거 다 이렇게 뭐 정말 많잖아요. 네. 또 이제 오답 노트는 이렇게 했다 치고 이해 안 되는 이거 봐도 몰라요. 이거 왜 봐도 이게 왜 이러지? 그런 문제 있잖아요. 그런 건 이게 이해 안 되는 이론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유튜브를 찾아봐가지고 제가 하거나 아니면 교수님한테 질문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답을 받은 걸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럼 이렇게 깔끔하게 되게 많이 틀렸구나.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이까지가 이제 제가 국가고시 하면서 정말 틀린 문제들이에요. 이런 거를 프린트를 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문제집에서 요약 중요하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두 개를 이렇게 들고 다니고 시도 때도 없이 봤어요. 그 학교 4학년 되면은 이제
전범이다 보니까 이게 들고 다니면 항상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도 이거를 저 혼자 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거는 스터디 그룹을 만드는 거예요. 네. 전 4명을 같이 했거든요. 이제 자기가 틀렸던 문제들을 저는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 3명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거를 같이 합쳐요. 합쳐가지고 어디가 틀렸냐, 저게 틀렸냐. 자기 혼자 고민하다 보면은 한계라는 게 있거든요. 정말 3명, 4명이서 같이 공부하면은 그만큼 좋은 공부 방법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심장 같은 경우는 저 정말 어려워가지고 이렇게 정리해놨는데 저것도 하나 말씀드리면 국가고시 제가 이제 65문제 중에 70문제 중에 5문제 틀렸다 했잖아요. 네. 그 5문제가 심장에서 틀렸거든요. 버릴 건 버리는 것도 제가 봐서는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강법이 정말 이거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고 사람마다 사람이 어떻게 다 이해할 수는 없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건 확실히 버리고 그렇다고 다 버리면 안 되고요. 안 되는 거는 확실히 버리고 자기가 그러니까 강점을 끌고 가고 약점은 시간 낭비하지 말고 버리는 거. 그런 건 또 어떻게 하나 보면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혹시 이번에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4학년들에게 네. 해주실 말이 있으신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무조건 미리 하세요. 교수님들이 괜히 그냥 미리 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미리 하면은 나중에 급해질 필요도 없고 여유롭고 좀 더 깊게 공부할 수 있어요. 쫓기다 공부하다 보면 나중에 되면 잠도 못 자고 그러거든요. 저는 남들보다 4개월, 5개월 준비하니까 남들이 엄청나게 준비할 때 좀 놀러 다녔어요. 그만큼 이제 뭐든 해놓고 자기가 아는 상태로 여유롭게 준비하는 게 제일 맞다고 생각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무조건 위에 대학교 이런데 거기만 초점을 두고 하지 말고 정말 자기가 가고 싶은 부서에 가가지고 거기서 잘 적응해 줬으면 그게 제일 좋은 취업자라고 말하고 싶어요. 지금까지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